늙어서 앞에 뵈는 것도 없고 귀로 들리는 것도 없어요? 도연의 차갑고 무례한 말에 정순 할머니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단지 청소를 하다가 실수로 살짝 부딪혔을 뿐인데 이런 말을 들어야 했죠. 하지만 도연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대체 누가 이렇게 늙은 사람을 채용한 겁니까? 라며 더욱 심한 말을 쏟아냈죠.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니까요. 새벽 5시 알람 소리가 울리기 전에 정수는 이미 눈을 뜹니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몸은 시계보다 정확했죠. 작은 원룸 아파트에서 혼자 사는 정순의 하루는 언제나 이렇게 시작됩니다. 오늘도 또 하루가 시작되었구나. 정수는 침대에서 일어나 무릎을 주물러 줍니다. 밤새 뻣뻣해진 관절을 풀어주어야 했거든요. 하지만 불평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같은 나이 또래에 비해 건강한 편이니까요. 세수를 하고 거울을 바라봅니다. 주름진 얼굴이지만 눈만큼은 여전히 맑고 단단합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의 눈이었죠.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정수는 지나온 세월을 되짚어 봅니다. 20살에 결혼해서 남편과 함께 작은 식당을 운영했던 시절, 그때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꿈을 키워가는 기분이었거든요. 첫째 성훈이를 낳고 이어서 딸 미영이까지 낳아 기르며 바쁘지만 충만한 나날을 보냈죠. 하지만 남편이 갑자기 쓰러진 건 성훈이가 중학교에 다닐 때였습니다. 과로가 원인이었죠. 병원비며 생활비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정순의 어깨에 떨어졌습니다. 그때 정말 막막했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더라고.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있었으니까요. 정수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온갖 일을 다 했습니다. 식당일, 공장일, 청소일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했죠. 손이 거칠어지고 허리가 굽어도 참았습니다. 아이들만큼은 제대로 키워내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버텨냈거든요. 성훈이는 벌써 출근했을 텐데 아들 생각이 납니다. 김성훈, 이제 40이 넘어 병원장이 된 자랑스러운 아들이죠.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해서 의대에 들어가고 열심히 일해서 젊은 나이에 병원장까지 된 아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뿌듯합니다. 정수는 미역국을 끓입니다. 혼자 먹는 밥이지만 정성스럽게 차려 먹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늘 그래왔거든요. 끼니를 대충 때우는 법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늘 말했죠. 밥은 정성껏 해먹어야 한다. 그래야 몸도 마음도 튼튼해진다. 미역국과 몇 가지 반찬을 꺼내놓고 밥을 먹으며 정수는 창밖을 내다봅니다. 벌써 사람들이 출근 준비를 하고 있네요. 젊은 엄마가 아이 손을 잡고 어린이집으로 향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예전의 자신 같아서 마음이 찡해집니다. 나도 저랬지. 성훈이랑 미영이 손잡고 이리저리 뛰어다녔는데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합니다. 그릇 하나, 숟가락 하나도 정성스럽게 닦아서 제자리에 놓습니다. 혼자 살지만 대충 사는 법이 없었어요. 평생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정수는 서둘러 준비를 마치고 집을 나섭니다. 계단을 내려가며 이웃집 할머니와 마주칩니다. 정순 씨, 또 일하러 가나? 그럼요. 일해야죠. 아들이 의사라면서 병원장이라고 했던가? 그런데 왜 일을 해?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정수는 난처합니다. 설명하기가 복잡하거든요. 아들이 성공했다고 해서 자신이 놀고 먹을 수는 없다는 마음을, 일하는 게 좋다는 마음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일하는 게 좋아요. 몸이 멀쩡한데 왜 쉬어야 해요? 그래도 이제 나이가 어때서요?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해야죠. 정수는 웃으며 대답하지만 속으론 서운합니다. 왜 사람들은 나이 든다고 해서 일을 그만둬야 한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정순에게 일은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닙니다. 살아있음을 느끼는 방법이고 사회의 일원으로 존재하는 증거이기도 하죠.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길, 정수는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젊은 직장인들이 바쁘게 걸어가는 모습이 예전의 자신 같습니다. 식당에서 일할 때, 공장에서 일할 때, 온갖 청소 일을 할 때도 저렇게 바쁘게 살았죠. 그땐 정말 힘들었지.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고 집에 와서는 아이들 공부 봐주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잠시도 쉴 틈이 없었습니다. 특히 성훈이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더 힘들었죠. 의대에 보내려면 과외비며 학원비며 돈이 많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그 힘든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아들이 있고 지금의 자신이 있으니까요. 성훈이가 의사가 되어 환자들을 치료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버스에 올라타며 정수는 지갑에서 교통카드를 꺼냅니다. 경로우대 카드를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짓습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증거이지만 동시에 그만큼 오래 살아온 증거이기도 하죠. 버스 안에서 젊은 사람이 자리를 양보하려고 합니다.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고맙지만 괜찮아요. 아직 튼튼해요. 정수는 정중히 거절합니다. 물론 고마운 마음이지만 자신은 아직 남의 도움을 받을 만큼 늙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매일 병원에서 청소 일을 하는 정순의 체력은 또래에 비해 훨씬 좋은 편이었습니다. 나는 아직 일할 수 있어. 손발이 멀쩡하고 머리도 맑은데 왜 쉬어야 하나? 정수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들이 병원장이 되고 나서 일을 그만두라고 몇 번 말했지만 정수는 고개를 저었죠. 일하는 게 좋습니다. 사람들과 부대끼며 사는 게 좋고 무엇보다 자신의 손으로 돈을 버는 게 좋습니다. 물론 경제적으로는 일을 안 해도 됩니다. 아들이 용돈도 주고 필요한 건 다 사주겠다고 하거든요.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정순에게는 일 자체가 의미였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사회에 기여한다는 느낌이 소중했죠. 병원에 도착합니다. 성운의료재단 중앙병원이라는 간판이 보입니다. 아들이 운영하는 병원이지만 정수는 특별 대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평범한 청소부로 일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병원장 어머니라는 걸 모르게 하라고 아들에게 신신당부했어요. 사실 정순이 이 병원에서 일하게 된 건 우연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곳에서 청소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회사가 이 병원 청소를 맡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옮겨오게 되었죠. 성훈도 나중에 알게 되었고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정순의 의지가 워낙 강해서 결국 허락하게 되었습니다. 정수는 직원용 출입구로 들어갑니다. 청소용품을 준비하고 유니폼을 입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청소부 유니폼을 입는 것이 초라할 수도 있지만 정수는 당당합니다. 정직한 노동에 부끄러울 것이 없거든요. 유니폼을 입으며 정수는 거울을 다시 한번 봅니다. 주름은 있지만 의연한 표정입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의 얼굴이었죠. 오늘도 열심히 해보자. 정수는 대걸레를 들고 복도로 나섭니다.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오가는 복도를 정성스럽게 닦기 시작합니다. 구석구석 놓치는 곳 없이 마치 자신의 집을 청소하듯 꼼꼼하게 말이죠. 이런 모습을 보면 정순이 얼마나 일에 자부심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같은 시각 병원 5층 내과 진료실에서는 박도연이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40살의 도연은 실력 있는 의사였지만
그만큼 자존심도 셌습니다. 명문대 의대를 졸업하고 대학병원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거쳐 이 병원에 온 지 벌써 3년이 지났죠. 오늘 스케줄이 어떻게 되나? 도연이 간호사에게 묻습니다. 젊은 간호사 은정이 조심스럽게 차트를 들고 다가옵니다. 오전에 외래 환자 15명, 오후에 회진이 있고요. 그리고 3시에 당뇨 환자 김씨 상태가 좀 안 좋아서 추가 검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도연은 차트를 받아들며 한숨을 쉽니다. 김씨 말이야? 내가 몇 번 말했어? 식이요법 제대로 안 하면 이렇게 되는 거라고. 환자들이 의사 말을 안 들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은정이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그런데 선생님, 김씨 어르신이 경제적으로 어려우셔서.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의사는 진단하고 처방하는 게 일이지. 환자 사정까지 다 챙겨줄 수 있나? 간호사가 의사 일까지 간섭해? 도연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은정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입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도연은 항상 이런 식이었습니다. 첫 번째 환자가 들어옵니다. 70대 할머니였는데 허리 통증으로 왔습니다. 어디가 아프다고 했죠? 허리가 아파서 왔어요, 선생님. 며칠 전부터 갑자기 아프기 시작해서. 할머니가 설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도연이 손을 들어 막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시간이 없어요. 언제부터 아팠는지, 어떻게 아픈지만 말하면 됩니다. 할머니는 당황합니다. 자신의 아픔을 자세히 설명하고 싶었는데 의사가 성급하게 재촉하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3일 전부터 3일 전부터 허리 통증이군요. 다른 증상은? 도연은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 기계적으로 질문합니다. 환자의 얼굴조차 제대로 보지 않았죠. 할머니는 서운한 표정을 짓지만 항의할 수는 없었습니다. 진료가 끝나고 할머니가 나가자 다음 환자가 들어옵니다. 중년 남성이었는데 고혈압으로 정기 검진을 받으러 온 환자였습니다. 혈압약 잘 드시고 계시죠? 네, 잘 먹고 있는데요. 그런데 요즘 좀 어지러워서. 어지럽다고요? 혈압약 부작용일 수도 있겠네요. 약을 바꿔드리죠. 도연은 환자의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고 처방을 바꿔버립니다. 환자는 뭔가 더 물어보고 싶었지만 도연의 차가운 분위기에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다음 환자 들어오세요. 이런 식으로 진료가 계속됩니다. 도연에게 환자들은 그냥 처리해야 할 업무일 뿐이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연이나 아픔에는 관심이 없었죠. 점심시간이 되자 도연은 의사 휴게실로 갑니다. 다른 의사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도 그의 태도는 여전했습니다. 요즘 환자들 의사 말은 안 들으면서 이것저것 따지기는. 젊은 의사 하나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그래도 환자 입장에서는 아프니까 궁금한 게 많을 수도 있잖아요. 도연이 코웃음을 칩니다. 궁금하면 인터넷에서 찾아보든지. 우리가 일일이 다 설명해 줄 시간이 어디 있어? 의사는 진료하는 게 일이지 상담사가 아니라고. 이런 도연의 모습을 보며 다른 의사들은 불편한 기색을 보이지만 감히 반박하지는 못했습니다. 도연이 이 병원에서 나름 영향력이 있는 의사였거든요. 오후가 되자 도연은 병동 회진을 시작합니다. 입원 환자들을 돌아보는 시간이죠. 간호사들이 따라오며 환자 상태를 보고합니다. 301호 환자분은 어제보다 상태가 좀 나아지신 것 같습니다. 그래요? 확인해 보죠. 병실에 들어가자 환자가 반갑게 인사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낫네요. 하지만 도연은 환자와 눈을 맞추지도 않고 차트만 봅니다. 약 잘 드시고 계시죠? 특별한 증상은 없고요? 네, 괜찮은데. 그런데 선생님,
제가 언제쯤 퇴원할 수 있을까요? 집에 혼자 계신 어머니가. 그건 검사 결과 봐야 알 수 있어요.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환자는 더 물어보고 싶었지만 도연은 이미 다음 병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환자의 개인적인 사정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거든요. 회진을 하며 도연은 간호사들에게도 무례하게 굴었습니다. 이 환자 수액 왜 이렇게 늦게 갈았어요? 내가 몇 시에 갈라고 했죠? 간호사 은정이 당황하며 대답합니다. 죄송해요. 다른 응급 환자가 있어서. 응급 환자가 있으면 다른 환자는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야? 우선순위를 정확히 해야지. 은정의 얼굴이 붉어집니다. 다른 간호사들도 불편한 표정을 지었죠. 도연은 늘 이런 식으로 간호사들을 대했습니다. 마치 자신보다 한참 아래 사람 취급하는 것처럼 말이죠. 회진이 끝나고 도연은 진료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건물 관리인 아저씨가 전등을 교체하러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실례합니다. 전등이 깜빡거린다고 해서 교체하러 왔는데요. 관리인 아저씨는 정중하게 말했지만 도연은 짜증스러운 표정을 짓습니다. 지금요? 진료 시간인데? 죄송합니다. 그런데 환자분들이 불편해하셔서 저희는 환자 치료하느라 바빠서 그런 거 신경 쓸 시간 없어요. 다음에 하세요. 관리인 아저씨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전등이 완전히 나가면 더 불편하실 텐데. 그러면 진료 끝나고 하든지. 왜 자꾸 따져요? 도연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관리인 아저씨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이런 도연의 모습을 지켜본 간호사들은 서로 눈짓을 합니다. 모두 불편하고 화가 났지만 감히 항의할 수는 없었죠. 도연이 의사이고 자신들은 간호사라는 위계 질서 때문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도연은 마지막 환자를 봅니다. 젊은 여성 환자였는데 스트레스성 위염으로 왔습니다. 위가 아프다고 했죠? 스트레스 받는 일 있어요? 네, 직장에서 좀 힘든 일이 있어서. 환자가 자세히 설명하려고 하자 도연이 손을 듭니다. 직장 스트레스군요. 위염약 처방해 드릴게요. 약 먹고 스트레스 관리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선생님, 약물 치료 말고 다른 방법은? 다른 방법이요? 스트레스 줄이는 게 최고 방법이에요. 더 궁금한 건 인터넷에서 찾아보세요. 환자는 실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의사에게 제대로 된 상담을 받고 싶었는데 이렇게 성의 없이 대해지니까 말이죠. 하루 진료가 모두 끝나고 도연은 가방을 챙기며 집에 갈 준비를 합니다. 그의 눈에는 오늘 만난 모든 사람들이 그냥 업무일 뿐이었습니다. 환자든 간호사든 관리인이든 모두 자신보다 하찮은 존재로 여겼죠. 도연은 자신이 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자부심은 있었지만 사람에 대한 따뜻함은 없었습니다. 특히 자신보다 사회적 지위가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차갑게 대했죠. 다음 날 아침 평소와 같이 정수는 새벽 5시에 일어나 병원으로 출근했습니다. 청소 도구를 준비하고 유니폼을 갈아입은 정수는 1층 로비부터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아침 8시 병원이 본격적으로 붐비기 시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하나둘 들어오고 의료진들도 출근 준비를 마치고 각자 자리로 향하고 있었죠. 정수는 로비 한가운데서 대걸레를 밀고 당기며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특히 로비는 병원의 얼굴이나 다름없는 곳이니까 더욱 깨끗하게 관리해야 했습니다. 여기 발자국이 많이 났네. 정수는 구석진 곳까지 꼼꼼히 살피며 청소했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지만 일에 대한 책임감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았거든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여러 명의 의료진이 내려왔습니다.
그 중에는 박도연도 있었죠. 도연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해서 병원 전체를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최근 병원 이사회에서 의료진 평가를 한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오늘은 좀 일찍 와서 분위기 파악이나 해볼까? 도연은 이런 생각으로 로비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청소부 따위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을 텐데 오늘은 왠지 주변을 유심히 살피고 있었죠. 정수는 다음 구역으로 이동하려고 했습니다. 대걸레를 뒤로 당기면서 몸을 돌리는 순간 그녀의 팔꿈치가 도연의 옆구리를 살짝 건드렸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었죠. 정순도 도연도 예상하지 못한 순간이었습니다. 아! 정순이 깜짝 놀라며 뒤를 돌아봅니다. 흰 가운을 입은 남자가 서 있는 걸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의사인 것 같았습니다. 아, 뭐 하는 겁니까? 도연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실 별로 아프지도 않았는데 갑작스러운 상황에 놀라서 과도하게 반응한 거였죠. 하지만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이쪽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정수는 얼른 허리를 깊게 숙여 사과했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뒤에 선생님 계신 줄 몰랐어요. 정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조심하지 못했어요. 정수는 계속해서 사과했지만 도연의 표정은 점점 더 험악해져 갔습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간호사들, 환자들, 보호자들 모두 무슨 일인가 하고 이쪽을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평소 같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작은 실수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할머니, 괜찮으세요? 젊은 간호사 하나가 다가와서 정순을 걱정스럽게 바라봅니다. 정순이 너무 당황해서 얼굴이 하얗게 질린 걸 봤거든요. 네, 괜찮아요. 제가 조심하지 못해서 그만. 정순은 간호사의 배려에 고마워하면서도 자꾸 도연 쪽을 힐끔힐끔 쳐다봅니다. 혹시 더 화를 낼까봐 걱정되었거든요. 도연은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을 느꼈습니다. 정말 조심하셔야죠. 이런 데서 사고라도 나면 어떡해요? 도연이 차갑게 말합니다. 정수는 다시 한번 깊게 고개를 숙였죠. 네,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조심하겠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자신의 체면을 세우고 싶었거든요. 특히 간호사들 앞에서 약해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이 드니까 보이는 것도 없고 들리는 것도 없습니까? 청소를 하려면 뒤에 사람이 있나 보고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이 말에 정순의 얼굴이 더욱 붉어졌습니다. 나이를 언급하며 무시하는 투로 말하니까 기분이 상했거든요. 하지만 상대방이 의사이고 자신은 청소부라는 입장 차이 때문에 감히 항의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서운함과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실수는 했지만 이렇게까지 무시당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간호사들도 불편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도연의 말투가 너무 차갑고 무례하다고 느꼈거든요. 하지만 의사와 간호사 사이의 위계질서 때문에 감히 참견할 수는 없었죠. 할머니가 다치신 건 아니시죠? 또 다른 간호사가 걱정스럽게 물어봅니다. 정순의 손이 계속 떨리고 있는 걸 봤거든요. 네, 괜찮아요. 고맙습니다. 정수는 간호사들의 따뜻한 관심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은 놓였죠. 하지만 도연은 계속해서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자신에게 손해라고 생각했거든요. 혹시 병원장이나 다른 상급자들이 이 모습을 봤을까봐 걱정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똑바로 살피고 하세요. 병원은 환자들이 오는 곳인데 환자라도 치면 어쩌실 겁니까?
도연은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가며 에이, 누가 저런 노인을 뽑은 거야? 병원이 무슨 노인정도 아니고 라고 말했고 정순을 포함해 근처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도 다 들렸습니다. 정순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실수를 한 건 사실이지만 저렇게까지 무시당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살짝 친 걸 가지고 이런 취급을 받다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할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손이 아직도 떨리시는데. 간호사 은정이 다가와서 정순의 상태를 살펴봅니다. 정순은 고개를 끄덕이며 억지 미소를 지었죠. 괜찮아요. 정말로 괜찮아. 하지만 정순의 마음은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이 병원에서 일하면서 모든 직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는데 오늘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위축되었거든요. 로비의 다른 사람들도 수근수근거렸습니다. 환자 보호자들이 서로 눈짓하며 속삭이고 지나가던 의료진들도 무슨 일인가 하고 궁금해했죠. 저 의사, 너무 심하게 말하는 거 아니야? 그러게. 할머니가 일부러 그러신 것도 아닌데. 내가 보니까 살짝 쳐서 별로 아프지도 않겠던데. 나이 드신 분한테 저렇게 말하면 안 되지. 사람들의 반응은 대부분 의가 너무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도연의 말투가 너무 차갑고 무례했거든요. 정수는 이런 상황이 더 커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넘어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시 대걸레를 들고 청소를 계속하려고 했습니다. 할머니, 잠시 쉬시다가 하세요. 간호사들이 말렸지만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얼른 끝내야죠. 정순의 목소리에는 의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비록 마음은 상했지만 그래도 끝까지 해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도연은 엘리베이터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방금 전 상황이 마음에 걸렸거든요. 사실 별것 아닌 일이었는데 너무 과하게 반응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그런 생각을 떨쳐버렸죠. 뭘 그런 걸 가지고 고민해. 저런 사람들은 확실히 해둬야 해. 도연은 자신을 합리화하며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가 오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침 시간이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었거든요. 기다리는 동안 도연은 로비 쪽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정순이 여전히 그 자리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간호사들이 주변에서 뭔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눈에 들어왔죠. 저런 할머니를 왜 채용한 건지 모르겠네. 도연의 머릿속에 불만이 차올랐습니다. 자신이 일하는 병원의 수준이 떨어져 보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특히 다른 의료진들 앞에서 청소부에게 부딪혔다는 사실이 자존심을 상하게 했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몇 명의 의료진이 내려왔는데 그 중에는 도연과 같은 과의 후배 의사도 있었습니다. 선배님, 안녕하세요. 후배가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도연은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일찍 왔네. 네, 오늘 수술이 있어서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후배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아까 로비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사람들이 웅성거리던데. 도연은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별거 아니야. 청소부 할머니가 조심성이 없어서 청소하다가 나한테 부딪혔어. 아, 그랬군요. 후배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도연은 혼자서 계속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정말 이해가 안 가. 저런 나이 든 사람을 왜 채용하는 건지. 반응 속도도 떨어지고 시력도 안 좋을 텐데. 5층에 도착해서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며 도연은 계속 투덜거렸습니다. 진료실로 향하는 복도에서 간호사들과 마주쳤는데 평소보다 더 차갑게 대했습니다.
오늘 첫 환자 준비됐어요? 간호사 은정이 대답했습니다. 네, 준비되었습니다. 그럼 들어오라고 해요. 그리고 오늘은 더 신경 써서 환자 관리해 주세요. 아침부터 기분이 안 좋거든. 은정은 무슨 일인지 궁금했지만 감히 묻지는 못했습니다. 도연의 기분이 안 좋을 때는 건드리지 않는 게 상책이라는 걸 경험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첫 번째 환자가 들어왔습니다. 60대 남성으로 정기 검진을 받으러 온 분이었죠. 어디가 불편하세요? 평소보다 더 퉁명스럽게 묻는 도연에게 환자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특별히 아픈 곳은 없는데 정기 검진 받으러 왔습니다. 정기 검진이요? 언제 마지막으로 받았죠? 6개월 전쯤에. 도연은 컴퓨터를 보며 차트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었습니다. 6개월 전에 혈압약 처방받으셨는데 꾸준히 드셨어요? 네, 빼먹지 않고 먹었습니다. 그런데 혈압이 또 올라갔네요. 약을 제대로 안 드신 것 같은데? 환자는 당황했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빠뜨리지 않고 먹었어요. 아내가 늘 챙겨줘서. 그럼 생활 습관 문제겠네요. 운동은 하세요? 식이 조절은? 환자가 설명하려고 했지만 도연은 듣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아침에 있었던 일 때문에 기분이 안 좋아서 환자에게까지 퉁명스럽게 대하게 된 거죠. 아무튼 약을 바꿔드릴게요. 이번엔 더 강한 걸로 하죠. 그리고 생활 습관 개선하셔야 해요. 환자는 뭔가 더 물어보고 싶었지만 의사의 차가운 태도에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환자는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어깨 통증으로 왔다고 했죠. 어깨가 아프다고 했죠? 언제부터요? 일주일 전부터 갑자기 아프기 시작했어요. 밤에 잘 때도 아파서. 일주일이요? 그 정도면 단순 근육통일 가능성이 높네요. 파스 붙이고 며칠 보세요. 그런데 선생님, 통증이 너무 심해서 일상생활이 힘든데요. 도연이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통증이 심하면 진통제 드시면 되죠. 뭘 그렇게 걱정해요? 진통제를 계속 먹어도 괜찮을까요? 단기간이면 괜찮아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환자는 더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었지만 도연은 이미 다음 환자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전 진료가 계속됐습니다. 평소보다 더 성의 없고 퉁명스럽게 환자들을 대하는 도연을 보며 간호사들은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도연은 의사 휴게실로 갔습니다. 다른 의사들과 함께 식사하면서도 아침에 있었던 일을 계속 언급했습니다. 정말 이해가 안 돼. 저런 나이 든 사람을 청소부로 쓰는 게 말이 되나? 젊은 의사가 물어봤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아침에 로비에서 청소부 할머니가 나한테 부딪혔거든. 나이가 70은 넘어 보이던데 앞도 제대로 못 보나 봐. 다른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실수일 수 있잖아요. 도연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실수? 그런 실수가 계속 일어나면 어떡하라고? 환자가 다칠 수도 있는 일이야. 그렇긴 하지만 병원 이미지도 생각해야지. 다른 병원들은 젊고 깔끔한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 병원만 저런 할머니를 쓰고 있으면 수준이 떨어져 보이잖아. 이런 도연의 말을 들으며 다른 의사들은 불편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직접적으로 반박하지는 못했습니다. 오후에 병동 회진을 하러 갔을 때도 도연의 기분은 여전히 안 좋았습니다. 간호사들에게 더 까다롭게 굴었고 환자들에게도 평소보다 더 냉정하게 대했죠. 301호 환자 상태는 어때요? 간호사가 보고했습니다. 어제보다는 좀 나아진 것 같습니다. 좀 나아진 것 같다고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해주세요. 의료진이 그렇게 애매하게 보고하면 안 되죠.
간호사는 당황했습니다. 평소에도 까다로웠지만 오늘은 더 심했거든요. 체온이 37.2도에서 36.8도로 내려갔고 식욕도 조금씩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말하지. 애매한 표현 쓰지 말고. 이런 도연의 모습을 보며 간호사들은 서로 눈짓을 했습니다. 오늘 특히 기분이 안 좋아 보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회진을 마치고 도연은 다시 진료실로 돌아왔습니다. 오후 외래 환자들을 봐야 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기분은 좋지 않았습니다. 정말 짜증나. 아침부터 기분 망쳤네. 도연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사실 별것 아닌 일이었는데 자꾸 그 일이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특히 주변 사람들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청소부에게 부딪혔다는 게 자존심을 상하게 했습니다. 다시는 저런 일이 없어야 할 텐데. 도연은 이렇게 생각하며 오후 진료 준비를 했습니다. 도연이 진료실에서 오후 환자들을 보고 있을 때 로비에서는 여전히 그 아침의 일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묵묵히 청소를 계속하고 있었지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느낄 수 있었죠. 간호사 은정이 동료들과 함께 로비를 지나가며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아침에 박 과장 그 인간 할머니한테 너무 심하더라. 맞아. 할머니가 얼마나 당황하셨는데 손이 덜덜 떨리시더라. 그 인간 평소에도 그런 식이잖아. 우리한테도 맨날 무시하는 말투고. 간호사들은 서로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연의 평소 행동에 대해 불만이 쌓여 있었거든요. 저번에 수간호사님 면박 주는 거 봐. 자기보다 더 나이 많은 분인데도 어떻게 그렇게 말하는지. 그리고 청소하시는 분들한테도 얼마나 까칠한지 몰라. 맞아. 환자분들한테도 성의가 없고. 이런 이야기를 나누던 간호사들 중 한 명이 정순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아까 많이 놀라셨죠? 정수는 걸레질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괜찮아요. 뒤에 사람이 있는 걸 못 본 제가 잘못이죠. 아니에요. 그냥 실수였는데 원래 그 사람 성격이 별로예요. 정수는 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부딪혔으니까 제 잘못이죠. 앞으로 더 조심해야죠. 간호사는 정순의 너그러운 마음씨에 더욱더 박 과장이 나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항상 성실하게 일하시는데 그렇게 무례하게 말하는 사람이 잘못한 거죠. 이때 다른 간호사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정말 그래요. 할머니만큼 꼼꼼하게 청소하시는 분 없어요. 맞아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정말 열심히 하시잖아요. 간호사들의 따뜻한 위로에 정순의 마음이 조금은 풀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서운함은 남아 있었죠. 그때 로비 한쪽에 앉아있던 환자 보호자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그 의사 너무 심하더라. 그러게. 할머니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자기 어머니 뻘 되는 분한테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하지? 그 사람은 부모도 없나? 한 중년 여성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저 정도 나이신데 아까 보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런 일 당했으면 너무 화날 것 같더라고. 의사라고 해서 그렇게 말해도 되는 건 아니지. 환자 보호자들의 반응도 대부분 정순을 동정하는 쪽이었습니다. 도연의 태도가 너무 무례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이런 분위기를 느낀 정수는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병원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 것 같아서 미안했거든요. 내가 조용히 넘어가야 하는데 사람들이 자꾸 이야기하네. 정수는 한숨을 쉬며 다시 청소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복잡했죠. 그런데 바로 그때 또 다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건물 관리를 담당하는 김 기사가 로비로 들어온 거였죠.
김 기사는 정순과 같은 나이 또래의 남성으로 평소에 서로 안부를 묻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정순 씨, 무슨 일 있었어요? 사람들이 정순 씨 얘기를 하는 것 같던데. 김 기사가 정순에게 다가와 물어봤습니다. 정순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손을 흔들었죠. 아니, 별일 아니에요. 내가 청소하다가 실수해서 의사 선생님한테 부딪힌 거예요. 에이, 그런 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인데. 그런데 그 의사가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냥 조심하라고 하더라고요. 정순이 대충 넘어가려고 했지만 주변에서 지켜본 간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조심하라고만 한 게 아니에요. 나이 드니까 보이는 것도 없고 들리는 것도 없냐고 했어요. 김 기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그런 말을 했다고? 네, 듣고 있는데 제가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이 말을 듣고 김 기사도 화가 났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나이의 정순이 그런 모욕을 당했다는 게 남의 일 같지 않았거든요. 그 의사가 누구야? 어느 과? 내과 박도연 과장요. 김 기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나 예상했던 사람이었거든요. 아, 그 사람. 평소에도 우리 같은 사람들 무시하더니. 김 기사의 말에 주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평소에도 그랬어요? 그럼요. 복도에서 마주쳐도 인사해도 쳐다보지도 않고 뭔가 부탁하면 귀찮다는 표정으로 대하고 간호사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우리한테도 그래요. 항상 위에서 내려다보는 식으로 말해요. 환자분들한테도 성의가 없고요. 이렇게 여러 사람들의 증언이 나오면서 로비의 분위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평소 도연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거죠. 한 환자 보호자가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 의사한테 진료받았는데 정말 불친절하더라고요. 질문에도 대충 대답하고 저희도 그랬어요. 뭔가 더 물어보고 싶은데 말을 끊고 다음 환자를 받더라고요. 참 어이가 없었어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도연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의사라는 권위 때문에 참고 있었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쌓여있던 불만들이 터져 나온 거였죠. 정수는 이런 상황이 불편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사람들이 시끄럽게 떠드는 게 미안했거든요. 이제 그만들 해요. 별일 아니에요. 정순이 손을 흔들며 말했지만 사람들의 이야기는 계속됐습니다. 특히 그동안 도연에게 무시당했던 직원들의 분노가 컸거든요. 정순 씨, 참지 마세요. 잘못한 건 저 의사인데 왜 참아야 합니까? 김 기사가 정순을 격려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간호사들도 동조했습니다. 맞아요, 할머니. 나이가 많으시다고 해서 무시당하실 이유 없어요. 하지만 정수는 여전히 조용히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큰 문제가 되는 걸 원하지 않았거든요. 고맙긴 한데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나도 조심하지 못했으니까. 정순의 너그러운 마음씨에 사람들은 더욱 안타까워했습니다. 잘못도 없으면서 자꾸 자신을 탓하는 모습이 안쓰러웠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때 상황을 완전히 바꿀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로비 한쪽에 있던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서 병원장 김성훈이 모습을 드러낸 거였죠. 평소보다 일찍 병원에 온 그는 1층부터 차근차근 둘러보며 병원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42살의 나이에 병원장이 된 유능한 의사였지만 무엇보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죠.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성우는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수군거리고 있었고 특히 간호사들과 환자 보호자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무슨 일인가? 성훈이 로비를 둘러보던 중
한쪽에서 청소하고 있는 정순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가 평소보다 기운이 없어 보였거든요. 성우는 즉시 어머니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직원들이 성운을 보자마자 일제히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평소 성운은 직원들에게 친근하게 대했지만 지금은 뭔가 심각한 일이 있었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죠. 성운은 정순에게 다가가며 주변 상황을 파악하려고 했습니다. 간호사들의 표정, 환자 보호자들의 웅성거림, 그리고 어머니의 기운 없는 모습까지 뭔가 좋지 않은 일이 벌어졌다는 게 분명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나요? 성운이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간호사 은정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게 아침에 작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요? 성운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병원에서 사고라는 말을 들으면 가장 먼저 환자의 안전을 생각하게 되거든요. 아, 큰 사고는 아니고요. 청소하시던 분이 실수로 의료진과 부딪혔는데 은정이 말을 흐렸습니다. 직접적으로 도연을 비판하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때 건물관리 담당 김 기사가 나섰습니다. 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순 씨가 청소하다가 실수로 박도연 과장님과 부딪혔는데 박 과장님이 너무 심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운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심하게요? 어떻게요? 나이 들어서 보이는 것도 없고 들리는 것도 없냐고 이런 늙은 사람을 왜 채용했냐고 하셨습니다. 김 기사의 말에 성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다른 간호사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증언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도 다 들었어요. 정말 너무하셨어요. 할머니가 얼마나 당황하셨는데 성우는 어머니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정수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걸레를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평소의 당당한 모습과는 너무 달랐죠. 할머니, 괜찮으세요? 성운이 정순에게 다가가 물어봤습니다. 정순은 고개를 들어 성운을 바라봤는데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원장님. 제가 조심하지 못해서. 어머니를 보는 성운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어머니가 이런 모욕을 당했다는 게 견딜 수 없었거든요. 아니에요. 할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성운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앞에서는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려고 했죠. 그때 환자 보호자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원장님, 그 의사분 평소에 환자들한테도 불친절해요. 질문에도 성의 없게 대답하고. 맞아요. 저희 아버지도 그분한테 진료받았는데 정말 기분 나빴어요. 여러 사람들의 증언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성우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심각함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오늘 아침의 일만이 아니라 평소에 문제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박도연 과장이 어디 있죠? 성운이 간호사들에게 물어봤습니다. 5층 내과 진료실에서 외래 진료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성운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거든요.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으로 처리할 수는 없었습니다. 병원장으로서 공정하게 판단해야 했죠. 하지만 동시에 어머니가 받은 모욕을 그냥 넘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여러 사람들의 증언을 들어보니 도연의 문제는 오늘만의 일이 아니었거든요. 할머니, 혹시 다른 곳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나요? 성운이 정순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정순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다른 분들은 다 좋게 대해주세요. 오늘 일은 제가 조심하지 못해서. 실수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성운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을 둘러봤죠. 여러분, 이런 일에 대해 증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병원장으로서 이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성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소 성운이 공정하고 따뜻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원장님, 혹시 저 할머니와 특별한 관계가 있으신가요? 환자 보호자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성운이 유난히 정순을 챙기는 것 같아서 궁금했거든요. 성운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진실을 말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성운이 입을 열려는 순간 정순이 그의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원장님 괜찮아요. 그냥 조용히 넘어가요. 정수는 여전히 큰 문제가 되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우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바로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도연이 내려왔습니다. 점심을 먹으러 나가려던 참이었죠. 로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걸 보고 의아해하며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도연이 물어봤을 때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향했습니다. 성운도 천천히 도연을 바라봤죠. 분위기가 급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도연이 로비에 나타나자 분위기가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그를 바라보며 긴장했고 특히 정수는 더욱 움츠러들었습니다. 성우는 차분하게 도연을 마주봤지만 그의 눈빛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죠. 박도연 과장님, 잠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성운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을 도연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원장님. 무슨 일인지요? 도연은 주변 상황을 파악하려 했지만 워낙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주시하고 있어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성우는 먼저 정순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어머니의 손을 잡았죠. 어머니, 괜찮으세요? 이 한마디에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병원장이 청소부 할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른 거였거든요. 도연의 얼굴도 순간 굳어졌습니다. 정수는 당황하며 성운을 바라봤습니다. 성운아, 괜찮다고 했잖니. 어머니가 괜찮으셔도 저는 괜찮지 않습니다. 성운의 대답에 주변 사람들은 더욱 놀랐습니다. 정말로 병원장의 어머니였던 거죠. 간호사들과 환자 보호자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며 웅성거렸습니다. 도연은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자신이 아침에 모욕했던 그 청소부 할머니가 병원장의 어머니라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싶었거든요. 성우는 주변 사람들을 향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혼란스러우시겠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제 어머니입니다.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성운의 말에 집중했죠. 어머니께서 일을 계속하고 싶어 하시는 뜻을 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장 어머니라는 걸 알게 되면 직원분들이 불편할 거다라는 말씀에 따라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성우는 잠시 숨을 고른 뒤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드러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제 어머니가 아니 우리 병원의 소중한 직원 한 분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도연은 식은땀을 흘리며 성운을 바라봤습니다. 변명을 하고 싶었지만 목이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죠. 성운은 도연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박도연 과장님, 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도연은 당황하며 더듬더듬 대답했습니다. 그게 청소하시던 분이 저와 부딪혀서 그래서 조심하라고만 하셨나요? 성운의 추궁에 도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주변에서 여러 증인들이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간호사 은정이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원장님, 저도 아까 그 일이 있었을 때 이곳에 있었습니다. 박 과장님께서 나이가 들어서 보이는 것도 없고 들리는 것도 없냐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런 늙은 사람을 왜 채용했냐고도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들었어요. 환자들 앞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할머니가 계속해서 죄송하다고 했는데도 모욕적인 말을 했습니다. 도연은 변명하려고 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안전을 위해서. 하지만 성훈이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박 과장님, 아시다시피 우리 병원은 각 층에 건의사항함이 있습니다. 환자와 보호자, 직원들의 목소리를 듣는 소중한 창구죠. 성훈의 목소리가 더욱 단호해졌습니다. 최근 들어 접수된 건의사항이 많습니다. 공교롭게도 대부분 박도연 과장님에 관한 것이더군요. 도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후배 의사, 간호사, 청소직, 관리직, 주차 직원까지 많은 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건으로 인사위원회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는데 오늘 이 일도 추가해야겠군요. 성우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병원은 사람을 살리고 희망을 전하는 곳입니다. 특히 의사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환자들에게 치료와 위로를 주고 동료들과 협력하며 모든 직원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성훈의 말에 집중했습니다. 우리 병원에서는 그 누구도 다른 사람에게 육체적, 정신적으로 상처를 주는 일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의사든 간호사든 어떤 직원이든 말입니다. 병원장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훈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신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의사라는 직업은 단순히 의학 지식을 가진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람에 대한 존중과 배려, 그리고 겸손함이 있어야 합니다. 도연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차가워졌고 특히 그동안 자신에게 무시당했던 직원들의 눈빛이 서늘했거든요. 성우는 정순의 손을 다시 한번 잡았습니다. 어머니, 평생을 성실하게 사셨고 지금까지도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 어머니께서 이런 모욕을 당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정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들의 따뜻한 말에 그동안 참았던 서운함이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우리 병원의 모든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를 하시든 관리를 하시든 간병을 하시든 모든 분들이 소중한 우리 병원 가족입니다. 성우는 도연을 다시 바라보며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박도연 과장님, 인사위원회에서 이 모든 건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진료 업무는 중단하고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도연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변명할 말도 항의할 용기도 없었죠.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성우는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병원에서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직원이 존중받고 환자들이 따뜻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은 성훈의 말에 감동했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보여준 순간이었거든요. 정수는 아들을 바라보며 자랑스러움과 고마움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이렇게 의로운 사람으로 자라준 게 기뻤거든요. 도연은 결국 고개를 숙인 채 정순에게 사죄하고 착잡한 심정으로 로비를 떠났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이 순간 병원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정의가 승리한 순간이었거든요. 그날 이후 병원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성훈의 단호한 발언을 들은 후 그동안 침묵하고 있던 직원들이 용기를 내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거든요. 건의사항함에는 연일 새로운 사연들이 들어왔습니다.
박도연 과장이 간호사들 앞에서 모욕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야간 근무 중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 있었습니다. 환자 가족들 앞에서 다른 의료진을 무시하는 발언을 들었습니다. 회의 시간에 성희롱성 농담을 했습니다. 단 사흘 만에 건의사항은 20건을 넘어섰습니다. 그동안 참고 있던 사람들의 억눌린 목소리가 한꺼번에 터져 나온 거였죠. 간호사부터 청소직원, 관리직원, 심지어 환자 보호자들까지도 증언에 나섰습니다. 성우는 이 모든 건의사항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단순한 업무상 마찰을 넘어서 인격 모독과 성희롱까지 포함된 심각한 내용들이었거든요. 특히 몇몇 간호사들의 진술에는 참을 수 없는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줄 몰랐습니다. 성우는 인사 담당자와 함께 자료를 검토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 사람의 잘못된 행동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깨닫게 되었거든요. 일주일 후 마침내 인사위원회가 열렸습니다. 병원의 주요 임원들과 외부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도연의 행동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회의실에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도연은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이미 결과를 예상하고 있는 듯 했죠. 그동안 자신이 저질렀던 일들이 하나하나 드러나면서 변명의 여지가 없어졌거든요. 피해자들의 진술을 종합해보면 단순한 업무 스트레스나 개인적 성격 문제를 넘어선 심각한 사안입니다. 인사위원장이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특히 성희롱과 관련된 여러 건의 신고는 의료진으로서의 기본 윤리를 위반한 것입니다. 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저질렀던 일들이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질 줄은 몰랐거든요. 또한 환자와 보호자들에 대한 불친절한 태도와 동료 직원들에 대한 차별적 행동은 우리 병원의 가치와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위원회는 3시간에 걸쳐 신중하게 심의했습니다. 도연의 의학적 실력은 인정할 만했지만 인격적 문제와 윤리적 위반 사항들이 너무나 심각했거든요. 박도연 과장의 행위는 의료진으로서의 기본 자질과 윤리 기준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종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따라서 인사위원회는 박도연 과장을 즉시 해고하며 향후 우리 병원에서의 재입사를 영구히 금지하기로 결정합니다. 도연은 더 이상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저질렀던 일들을 부인할 수 없었거든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을 떠났습니다. 인사위원회 결과는 곧바로 전 직원에게 공지되었습니다. 그동안 도연에게 괴롭힘을 당했던 직원들은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은 시원함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정의가 실현된 것 같았거든요. 이제 좀 마음 편히 일할 수 있겠어. 간호사들은 서로 위로하며 기뻐했습니다. 특히 은정은 눈물을 글썽였죠. 정말 오래 참았는데 이제야 해결됐네. 청소 담당 직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김 기사는 정순을 찾아가 소식을 전했습니다. 정순 씨 들었어요? 그 의사 해고됐대요. 정순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물론 시원한 마음도 있었지만 한 사람의 인생이 망가진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거든요. 그래도 사람 일이니까 안타깝네요. 정순의 너그러운 마음씨에 김 기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순 씨는 너무 착해요. 저런 사람한테는 당연한 결과지요. 며칠 후 성우는 전 직원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병원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였죠. 여러분, 최근에 일어난 일로 많은 분들이 상처를 받으셨을 겁니다. 성운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우리 병원은 환자를 치료하고 생명을 구하는 곳입니다. 그런 숭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서로를 무시하거나 상처를 줘서는 안 됩니다.
직원들은 성운의 말에 집중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병원에서는 직급이나 나이,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의사든 간호사든 청소 직원이든 모두 소중한 우리 병원 가족입니다. 성우는 정순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성실하게 일해주시는 베테랑 직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노고가 있기에 우리 병원이 오늘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정수는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지만 마음속으로는 뿌듯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성우는 어머니와 단둘이 이야기할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아니야, 성훈아. 내가 이렇게 멋지게 병원을 이끄는 모습을 보여줘서 고마워. 정수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실 그날 너무 기분이 상해서 일을 그만둘까도 생각했거든. 하지만 내가 그렇게 나서주니까 힘이 났어. 성우는 어머니의 굳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는 늘 바른 길을 가는 제가 자랑스럽다고 하셨잖아요. 저야말로 이런 훌륭한 어머니를 둔 게 자랑스러워요. 이제 다시는 어떤 직원도 무시당하는 일이 없도록 제가 더 신경 쓸게요. 약속드려요. 그날 이후 병원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직급 간의 벽이 낮아지고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환자들도 이런 변화를 느꼈고 병원에 대한 만족도가 크게 높아졌죠. 정수는 여전히 새벽부터 나와서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당당했습니다. 자신이 이 병원의 소중한 구성원이라는 걸 확실히 알게 되었거든요. 오늘도 열심히 해보자. 정수는 대걸레를 들고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 의료진들이 정중하게 인사를 건네고 환자들도 따뜻하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병원은 조용히 새로운 바람을 맞이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존중받고 따뜻한 치료가 이루어지는 진정한 치유의 공간으로 거듭이 나고 있었거든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한 여인과 오만에 빠진 한 의사의 대조적인 삶이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정수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묵묵히 일하며 타인을 배려하는 삶을 살아왔지만 도연은 좋은 조건에서도 남을 무시하며 교만한 삶을 살아왔죠. 결국 진정한 품격은 지위나 학벌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왔느냐에서 나온다는 것을 보여준 시간이었습니다. 정수는 오늘도 변함없이 성실하게 일하며 이 병원이 더욱 따뜻한 곳이 되어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나이나 직업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이야말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소중한 가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공유도 꼭 해주세요.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